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쌤이고요.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이선생 완전 네, 슈퍼스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슈퍼스타 되고 싶은 이서윤입니다. 우리 또 초처방에서도 되게 유명했었고 네, 책도 또 몇 권 쓰셨죠? 23권 지금까지 집필했으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네. 제 책도 아주 또 이제 사장된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어쨌든 20권 넘긴다는 게 보통 내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TV도 돌리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공중파도 많이 나오셨죠. 네, 이거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네, 화장받는 그 즐거움으로 매번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저랑 공통점도 있는데 EBS도 공채 출신이시라고. 네. 오, 멋있다. 몇 년도부터? 저 2016년부터. 16년? 열중샷? 네. 제가 2008년부터. 오래되셨네요. 네, 이제 2008년이면 네. 네,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나갈 때가 됐다. 네. 여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쾌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경력도 이제 또 많으시고, 책, 방송, 이렇게 종횡무진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신 이서연 선생님 이제 모셨는데요. 자, 오늘 이제 초등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이제 애들의 자존감이 좀 낮아진다. 이런 이제 주제인데요. 자존감. 초등학생한테도 사실 좀 자존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자존감이라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 책의 서문에서도 초등학생의 자존감의 종류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초등학생 자존감은 이제 일반 자존감 더하기 가정 자존감 더하기 사회 자존감 더하기 학업 자존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와. 그래서 이제 일반 자존감은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면서 이제 성취하면서 얻는 그런 자존감들이고요. 이제 가정 자존감은 이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존감이고요. 사회 자존감은 이제 초등학생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 학교 가고 학원에 그렇죠.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얻는 그런 자존감이 있겠죠. 그게 이제 사회 자존감이고 이제 학업 자존감은 이제 학업에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쵸. 학업적인 성취로 인해서 얻는 자존감. 이것들의 합이 바로 이 초등학생의 자존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와, 혹시 좀 다르네요. 저는 그냥 자존감 하면 애가 이제 뭘 하든 약간 좀 자신감도 좀 뿜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정도로 되게 좀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개로 분류가 되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게 조금 더 신경 써야겠구나. 네.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저도 사실은 애 둘 키우다 보면 애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애랑 좀 이렇게 트러블이 또 있기도 한데 자존감을 이제 키워줄 수 있는 부모님의 어떤 화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자존감이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가정 자존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번 가정. 해보면은 네.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가정 자존감에서 이제 자존감을 올려주는 화법도 중요한데 네. 자존감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좀 들어봤던 말들도 네, 있고. 부담되네, 갑자기. 내가 좀 자존감을 해치지 않았나?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네, 이제 첫 번째는 네. 이제 이중 구속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전에 저희 반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한참 친해지는데 오래 걸렸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저는 엄마가 네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하면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 그랬더니 네 알아서 해 해놓고 진짜 알아서 하면 엄청 혼나요. 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림 같은 걸 그려도 네 알아서 그려 했는데 아이가 뭐 그려놨어요. 네. 엄마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네. 그런 건 좀 그리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아름다운 걸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중으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서적으로 불안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엄마의 답을 찾는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엄마는 답정너예요. 이미 마음속에 답은 있는데 네. 우리 아이가 그거를 답을 찾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해 이것도 아니라 니 알아서 해 해놓고서는 그거를 찾기를 바라는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이제 자신의 어떤 말을 이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좀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는 화법이다. 네, 그런 말씀 해보셨어요? 이준희 일단 그 전에 엄마 보고 있나? 저희 어머니 약간 살짝 읽어냄 정도 좀 생각이 나고 동시에 저도 좀 약간 반성하게 되네요. 네. 니네 오늘 그러니까 알아서 해! 하고는 가보면 이게 방이 뭐야 이거? 청소가 뭐야?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성합니다. 자주 이제 쓰게 되죠. 부모의 마음도 불안함과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죄책감을 갖게 하는 말이에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학원을 보냈는데 너희 그렇게 하면 되겠니? 뭐 이런 말씀 또 걸렸네. 하게 되죠. 네, 아니면 또 네가 그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 속상해. 이런 말도 사실은 죄책감을 갖게 하는 말이죠. 또 이제 하소연하는 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아이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을 하지 못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는 아이를 낳았으면 키우는 게 당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태어났으면 일단은 그쵸? 키워야죠.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좀 죄책감을 야기시키는 말을 한다던가. 그래서 약간 이제 이기적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기적이면서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낫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런 말이 이제 두 번째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고요. 이제 세 번째 말은 이제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말이죠. 아, 비교. 네. 이거는 대한민국 진짜 누구 하나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잔소리가 대부분은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말도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사실 많이 하고 저희 아들한테도 많이 하는 말인데 이제 뭐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친구들 다 안 그래 뭐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최소 3대 1은 돼야 된다고 한다고 해요. 오, 그렇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 아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9대 1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한테 했던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행동을 통제하는 말이에요. 비난하거나 아니면 지시하거나 아니면 명령하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는 말보다는 좀 감정을 교류하는 말들 아니면 지지하는 말 이런 수용하는 말들을 비율을 좀 높여야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 지금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조금 이제 부담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체크해 봤더니 다 걸리네. 근데 이제 뭐 한꺼번에 그걸 다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좀 체크를 해서 돌아보고 조금 이제 수정을 하면 애들도 좀 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저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랑 알지 않고 모르고 맞아요. 있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랑 지내면서 보면은 특히나 좀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 중에 특징이 하나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거를 힘들어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이 놀다가 뭔가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오른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때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아니면 무조건 그냥 삐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막 학생 친구들한테 뭐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이제 민낯으로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짜증을 냈을 때 그거를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길 좀 힘들어해요.
그쵸. 예. 자식도. 예, 이제 우리 아이가 탁 짜증을 내면은 일단 부정적인 감정의 공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불쾌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분노하거나, 예, 그거를, 우리 엄마, 아빠, 부모라는 그런 갑질로 이제 그거를, 예, 제지를 시키죠. 엄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예, 이걸로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솟아났을 때, 물론 부모님도 짜증이 나고, 예, 선생님도 짜증이 나고, 예, 순간 그런 불쾌한 감정들이 들지만, 예, 그때 이제 조금 억누르고, 예, 이 우리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키즈 스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데 그 키즈 스킬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키즈 스킬, 어떤 스킬을 알게 되면은 다 하게 되어 있다.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이유 없는 행동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도 보면은 뭔가 문제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아이한테는 이유가 있었고, 파고 들어가보면 있더라고요. 네, 뭔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뭔가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올랐을 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은 그럴 수도 있어. 네, 이 말을 항상 해주거든요. 이거 좋은 포인트네요. 네,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세상을 살면서는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쁜 일이 더 많이 있어. 선생님도 짜증나고 속상한 순간 너무 많아. 너도 그런 일 당연히 생길 수 있어. 너한테만 생기는 일 아니야. 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이가 순간 그 났던 화가 확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해주면은 조금 낫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해주는 말은 이거예요. 기분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되게 멋진 말이다. 네.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기분 나쁜 일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로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할지, 내가 좀 기분 나빠하다가 내가 내 마음을 좀 바꿔서 즐겁게 다시 놀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대박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말에 또 아이가 찔끔하죠. 네, 저학년들도 다 통합니다. 1학년, 2학년, 네, 심지어 저희 유치원생 아들한테도 이런 말을 해주면 물론 정확하게 어리면은 정확하게는 모를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도 어느 건지는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계속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조금 기분 나쁘다가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기분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네 마음의 주인은 너야. 이 말을 해주면 그 말이 또 조금 더 이제 아예 부정적인 감정이 좀 더 가라앉죠. 감동이다 진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죠. 자기가 그 감정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말을 못해요. 그냥 기분 안 좋아요, 짜증나요, 뭐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마음의 색깔은 무슨 색이야?라고 색깔을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네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를 10이라고 한다면 지금 네 마음은 몇 정도야? 뭐 이렇게 수치로 물어본다던가 이렇게 색깔이나 수치로 물어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좀 불편한 마음을 좀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했던 그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기분이 나쁘면 바로 이렇게 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힘들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와. 약간 시키는구나. 네. 네네. 근데 오지 않죠, 당연히. 반전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으면 가죠.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물어보죠. 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아이가 막 짜증을 내거나 뭔가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을 때 엄마도 같이 화가 나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네가 화가 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몇 분 후에 말하자. 조금 있다가 말하자. 하고 잠깐 휴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말, 엄마도 멘탈을 좀 다스리고 나서, 좋은 말 해주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사랑한다고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은,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살면서 우리가 뭐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 말도 해주죠. 엄마는 그렇게 기분이 나쁠 때, TV를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괜찮아지더라? 아니면 좀 잠을 자고 나면 괜찮아져. 산책을 하고 나면 괜찮아져.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마음이 괜찮아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자기가 자기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해서 말을 해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방법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거 말고 그것도 네. 회복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한번 겪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마음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겪은 다음에 회복하는 것까지 한번 겪어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좋은 말만 해주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지지해주고 뭔가 돌봐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행동을 통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이제 좀 이런 말을 쓰니까 잘 먹혔다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이제 구체적인 멘트를 말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죠. 구체적인 거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로 이제 쓰면은 일단은 뭐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잘못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부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은 그 학생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 우리 준석이가 그럴 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랬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아닌데 여기에서 일단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어. 엄마는 너를 믿고 있어. 저도 약간 좀 누그러지네요. 부담감을 아주 팍팍 주는 거죠. 네. 우리 준석이는 그럴 리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친구를 때린 거야? 이렇게. 때렸대. 네. 그러면은 이제, 물론 때린 건 나빠요. 폭력은 나쁘지만, 또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하긴 또 고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다루는 방법, 그 키즈 스킬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다 상황을 안 다음에 스킬을 알려주는 거를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럴 리가 아닌데, 이걸로 이제 좀 아이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상황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를 약간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일단 너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니 뭔가가 잘못돼서 우리 준석이가 친구를 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재진 느낌이다. 그 이유 좀 말해줄 수 있겠니? 근데 이게 너 왜 때렸어? 라고 물어보면. 완전 다르네요. 네,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하면서 나를 방어하려고 해요. 완전 방어하죠.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일단 방어를 한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있고, 하면은 그 상황을 말을 이렇게 주저리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너 친구 왜 때렸어? 친구 때리면 되겠어?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입을 닫죠. 취조 같아, 취조. 근데 이제 아니 그럴 리가 아닌데 뭐가 그렇게 너를 때리게 만들었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통제할 때 좀 그런 대화를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뭔가 아이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혼내면서 또 장점과 단점도 같이 말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준석이가 오늘 할 일 안 했네? 우리 준석이는 융통성이 너무 뛰어나. 그런데 해야 될 때를 내가 뭔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고 발휘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유머러스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비꼬는 건 아니에요.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호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행동 통제를 좀 강하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이가 당연히 나빠지니까 다양한 멘트들을 쓰고 또 부모님의 멘탈을 다잡으시면서 조금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화법들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노하우를 그냥 뭐 다 그냥 퍼주신 것 같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멘트는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가정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진짜 싹 다 퍼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먼 길 오시고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풀어주셨으니까, 이 또, 책 있죠, 그죠? 초등생활 처방전. 저도 이제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쭉쭉쭉 넘기면서 찾아보는데, 없는 게 없더라고요. 네. 네, 요거 한번 가정에서 꼭, 일가정 한 부씩 이렇게. 네, 싹 다 퍼준 거 아니에요. 여기 더 많아요. 아, 네. 진짜요? 네.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나와서 또. 근데, 굉장히 좀 꿀팁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자, 오늘 한 편으로는, 말고 또 한 여러 편 더 해서 친구 관계라든지 나아가서 이제 초등 공부까지 해서 여러 편 좀 또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가정자존감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회자존감과 네, 학업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서연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응원의 어떤 하트 그리고 이제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편 친구 관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